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번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감 초단기 학습 플랜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부터 본강에 들어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 첫 번째 강의가 원래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였는데 이번 출제 경향부터 외부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출문제 풀이해서 외부 데이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외부 데이터 내용들을 기출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개념에서는 과감히 제거했다라는 거. 아울러 자, 우리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파트 2 계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1, 3, 4 마지막에 파트 2를 다루겠다라고 플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파트 1로 들어와야 하는데 파트 1에 보면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이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에부터 함수 내용이 조금씩 팍팍 튀어나옵니다. 자, 엑셀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함수를 바로 접하면 충격이 올 것 같아서 자, 함수가 없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파트 3 분석 작업을 1강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1강은 워밍업으로 쉽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만 공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강의는 파트 1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트 1의 1강은 파트 3의 내용의 분석 작업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강의부터 2, 3, 4강부터 고급 필터, 조건부, 페이지, 보호, 시트 보호 이런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한글 파일 안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한글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16 버전에 대한 간단한 개요 화면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맨 앞에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을 눌러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는 oa.xlsm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oa. 자, 상시시험을 주로 많이 보는데 상시시험은 수험번호가 없고 그냥 모두 OA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명을 임으로 변경하면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으로 파일명이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가 리본 메뉴. 자, 이름 상자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름 상자 우리가 중간중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수식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수식 입력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행머리글이라고 있죠. 1행, 2행, 3행, 4행, 4행, 5행, 6행. 그 다음에 A, B, C, D 열머리글입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그러면 먼저 열머리글 C부터 읽습니다. C, 그 다음에 4. C4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A8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C2 이렇게 됩니다. 자, 셀 주소를 읽을 때는 열머리글 먼저 읽고 행머리글을 나중에 읽어줘라.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시트 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부, 수식 등등 할 때 이 대소 비교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크다, 작다, 초과 미만이라고 하죠.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기호 또는 아니다라는 기호, 같다라는 기호. 자, 그리고 날짜에서 이후, 이전, 2020년 5월 20일 이전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후 그러면 크거나 같다,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nd 이고, 이면서, 중에서 OR은 이거나 또는 와 파란색으로 좀 강조되어 있죠.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3이 5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A3이 5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그런데 나중에 가면 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는 왼쪽에는 셀 주소 또는 변수를 써주십시오. 변수. 변하는 수죠. 임으로 변하는 수. 자, 그리고 뒤에는 상수를 써주십시오. 뒤에는 항상 상수를 써주십시오. 자, 이게
크다라고 그랬죠. 크다. 근데 이거는 작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A3을 기준으로 보면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체, 주어가 앞에 오는 걸로, 앞에는 뭐가 변수나 셀 주소가 오도록, 뒤에는 꼭 상수가 오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6 화면 구성도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부분합부터 풀어볼 텐데 기존의 출제 유형과는 좀 다르게 부분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 중복된 값을 삭제하는 문제와 함께 혼합이 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또 부분합에서 기존에는 지점명, 자, 그룹할 항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 출제부터는 그룹할 항목이 변경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점명별 매출 금액의 최대값 계산한 후에 또 담당자별 무슨 별이 변경된다라는 거. 자, 아울러 정렬도 세부적인 지시들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자, 데이터 메뉴에 들어오면 데이터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해상도를 좀 낮춰서 잘 안 보이는 내용인데 여기에 텍스트 그 옆에 보면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 위에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상도는 좀 높게 해서 보니까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 메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매출일, 고객코드, 지점명, 담당자 열 기준으로 중복된 값, 중간에 보면 중복된 자료, 현재 총 22행까지가 있는데 중복된 자료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메뉴에 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자, 모두가 이렇게 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매출일, 고객코드, 지점명, 담당자 열을 기준으로 있으니까 자, 모두 선택 취소를 이용해서 풀어주십시오. 이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맨 위쪽은 중복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 중복 내용으로 체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자,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매출일, 그 다음에 고객코드, 지점명, 담당자 이 4개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된 자료로 체크해서 해당 내용들을 제거해라는 말입니다. 자, 확인. 그랬더니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총 17개의 고유한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자, 22행까지였는데 21행으로 한 개가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입니다. 정렬. 그래서 밑에 정렬이 있었는데 과거의 정렬과는 좀 달리 세부적인 정렬이 지시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먼저 데이터에 자, 여기 아무데나 놓고 커서를 아무데나 놓고 데이터의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자,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표 1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 정렬을 누르면 맨 위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통해서 맨 윗줄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지점명이 동일하면 담당자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림차순을 정렬해라. 자, 기준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는 담당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먼저 지점명별로 정렬을 하고 두 번째 담당자 순으로 다시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옷 이응인데 이응 시옷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제부터 부분합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데이터의 맨 오른쪽에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에서 지점명 무슨 별? 이 별을 봐야 됩니다. 지점명 별.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지점명 별입니다. 자, 과거에도 지점명 별 정렬 순위로 이 그룹화를 맞추라고 했는데 자, 여기 마찬가지 무슨 별 그러면 그걸로 그룹화를 맞춰주고 두 번째 매출액의 최대값. 자, 여기서 최대값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출 금액만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각 지역별 최대값을 지점별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자, 담당자별 받은 금액과 미수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에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담당자별, 아까는 지점명별이었습니다. 기존 출제 유형에서는 그룹할 항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 현재 출제 경향에서는 이 그룹할 항목이 변경되고 있다는 거. 자, 지점명별, 담당자별, 여기서 담당자별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은 금액과 미수금, 매출 금액은 빼고 받은 금액과 미수금에 대한 자, 뭘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자, 그럼 최대값이 아닌 평균.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 첫 번째 값은 최대값, 두 번째 값은 평균입니다. 부분합에서 두 번째 함수를 계산할 때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그래도 놔두고 풀면 최대값이 날아가 버립니다. 최대값이 날아가고 현재 구한 평균으로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혹시라도 풀지 않고 체크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했다. 그럼 들어와서 모두 제거를 해서 다시 부분합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현재는 두 번째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강남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강남 안에서 자, 담당자별로 평균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합을 문제를 풀어봤고,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부분합입니다. 1-2번 시트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1-2 시트에서도 먼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지시사항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쪽에 아무데나 놓고 자,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해서 먼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범위가 다 잡혀버려요. 맨 위에 빼라고 그랬는데 맨 위에 체크도 안 했는데 범위가 다 들어와 버리죠. 자, 앞서 1-1 시트의 경우에는 블럭을 잡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처럼 블럭이 아예 위에까지 싹 잡혀버린 경우도 있고 내용도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자, 위에 연속된 행이 연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1-1의 경우에는 바로 위에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여기와 여기가 연속된 행이라서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필드부터, 맨 위에 필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에 자,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자,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그랬더니 잘 들어와죠. 맨 위에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통해서 맨 위에 행은 빠진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두 취소를 하고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 이 세 개의 필드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겠다. 자, 확인 눌렀더니 두 개의 항목이 제거됐대요. 자, 확인 누르고 자, 두 개가 제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또 문제에서 부분합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합의 기본은 전제는 무조건 정렬이다. 마찬가지 이때도 정렬을 누르면 위에까지 범위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연속된 행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자, 물론 1-1의 경우에도 블럭 잡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블럭을 이번에는 잡고 반드시 1-1은 선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블럭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정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부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서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데 총무부, 홍보부, 기획부, 판매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다 순이라고 하면 기획부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피업이 먼저 오나요? 기획부, 판매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순서가 자기 멋대로 돼 있네요. 이런 걸 우리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사용자 정의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먼저 뭐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부서를 정렬 기준으로 잡고 오름 내림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지시사항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름도 내림도 아닌 임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홍보부. 자, 그 다음에 기획부. 자, 엔터를 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의 뒤에 다시가 아니라 엔터를 쳐서 홍보부 이렇게. 자, 그리고 기획부, 판매부.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엔터 없이.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맨 밑으로 이렇게 항목이 들어갑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총무부, 홍보부, 기획부, 판매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순서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일한 부서의 경우, 이 부서가 총무부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두 번째 직급을 기준으로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 직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직급에는 여기 보면 셀 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값이 기준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값이 기준인데, 이번에는 셀 색을 지시했어요. 셀 색을 기준으로, 자, 셀 색을 클릭하면, 원래는 셀 값일 때는 여기에 오름내림밖에 없지만, 여기가 셀 색이 되면 옆에 색이 나타납니다. 자, 색이 옆에 기존에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대보면 색상명이 나타납니다. 0176-240 이런 색상이 여러 개일 때, 하나만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여러 개 있다면 색상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당 색을 클릭을 하고, 자, 해당 색이 맨 위에 표시되도록, 맨 위에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위에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부서로 정렬하고 2차적은 값이 아닌 직급에 대한 해당 셀 기준으로 해당 셀 색값이 맨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색을 통해서도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렬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부분합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 들어옵니다. 자, 이때도 왜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서 블럭이 자동으로 안 잡히고 이런 오류 메시지 같은 거 확인을 눌러도 맨 위에까지 다 포함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부서별 겠습니다.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 자, 급여 합계는 빼고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한 후, 자, 새로운 값으로 처음에는 안 풉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 부서별 평균,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직급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사원명의 개수. 자, 체크를 풀고, 사원명의 개수로 가겠습니다. 자, 직급별 사원명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두 번째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당부드립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 총무부 안에 과장 1명, 자, 사원 3명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는 총무부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기본급 평균을 구한 거고, 지금은 사원명에 대한 인원수 개수를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순서는 평균과 개수, 평균을 먼저 지시했으니까 평균을 먼저 하고 개수를 나중에 지시한 순서대로 처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가 없이 10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을 안 했다, 안 하고 부분합을 했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정렬을 했는데 정렬 순서가 틀렸다, 그럼 또 부분 점수 없이 10점 감점이 된다는 거. 자, 어렵지는 않지만 각 항목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점검,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도구 밑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D4에서 D16. 자, D4면 여기서부터네요. D4부터 D16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이 영역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자, 현재 1월 6일,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2020-01-06 까먹을까봐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2021, 2021, 1월 1일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20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만 들어오게끔 해라 라는 거죠. 자, 원래 날짜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날짜로 안 바꾸고 막 틀리고 그러면 실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D4부터 D16까지 이렇게 쭉 범위를 잡고, 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눌러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잘못된 데이터 지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유효성 검사에 들어옵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설정, 설명, 오류, IME 4개가 있는데 설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걸어라. 자, 현재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뭐 1에서부터 100까지
또 소수점이 있는 수 얼마부터 얼마까지. 자, 그 다음에 목록은 다음 문제에서 1-4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뭐 5자에서 10자 사이만 이렇게 텍스트의 길이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현재는 날짜를 제한했습니다. 날짜. 그래서 해당 범위, 여기 제외할 범위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외라! 라고 할 때는 제외 범위를 하고, 지금은 해당 범위로 줘야 되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 날짜가 2020 01부터, 어디까지? 2020 08 31일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D4에서 D10 영역의 셀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 여기 있습니다. 설명 메시지를 작성하고, 설명 메시지는 자, 이렇게 퇴사일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퇴사일 범위라고 쓰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고 퇴사일 범위 띄어쓰기도 잘 봐주십시오. 자, 2020년. 자, 이때 줄 바뀌어 있죠. 여기는 줄 바꾸지 않고 띄어쓰기 쭉 이어가면 자기가 접으면 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오류 메시지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퇴사일 확인이라는, 자, 만약에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자,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 이런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 자, 스타일에는 여기 현재 중지가 있고 경보,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이 내용, 이 그림을 보고, 자, 중지냐, 경고냐, 정보냐. 현재는 중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죠? 제목에 퇴사일 확인, 띄어쓰기 여부 등을 정확하게 봐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퇴사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퇴사일자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뒤에 점까지, 자, 쓰다 보면 줄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쭉 표시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모드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오류 메시지까지만 표시되고, 자, 필터 기능도 지시를 했네요. 필터 기능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유효성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다가 마우스를 댔더니 퇴사일 범위 2020년 1월 8일까지 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입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입력을 했더니 오류 메시지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자, 취소를 하면 원래 데이터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잘못 입력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잘못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도 표시해주는 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면, 자, 다음 강의에서 배울 고급 필터가 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자동 필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자동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맨 위쪽에 자동 필터의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뭐가? 퇴사일이 있습니다. 입사일 말고 퇴사일에 가면 날짜 필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날짜 필터를 설정하시오. 만약에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가 나옵니다. 만약에 숫자에다 한다 그러면 숫자 필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이렇게 된 날짜들에 대한 날짜 필터, 그래서 자, 퇴사일에 클릭을 하고 날짜 필터의 맨 아래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에 들어가서 퇴사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퇴사일을 하고 있는 거죠. 퇴사일이 2020 3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자, 우리가 앞서 이후 날짜에서 이전은 작거나 같다, 이후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다행히 이후, 이전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겐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뒤에 수식에 갈 때는 이전, 이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구분해서 작업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전 이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후 어디서부터? 2020 03 01. 자, 이후 이면서 있죠. 이면서니까 그리고입니다. 뭐 또는 이거나 그렇다면 이리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전입니다. 이전. 자, 이전에서 2020 다시 04 다시 30. 자,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해당 날짜들만 쭉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대로 놓고 저장을 여기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세 번째 유효성 검사를 풀어봤고, 계속해서 1-4번의 문제도 유효성 검사입니다. 참고로 자, 데이터 분석에는 자, 정렬, 우리가 정렬 보고 있습니다. 필터도 보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그 외에 자, 통합 관련 문제, 가상 분석에 보면 시나리오는 1-5CT에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이런 것들은 단순해서 뒤에 매크로에다가 연동, 기존의 출제 유형처럼 매크로에 연동하는 문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존의 출제 유형들은 부분합도 매크로에 연동이 됐어요. 그런데 매크로에 연동하지 않고 이런 세부 지시사항들을 통해서, 앞서 세부 지시사항을 통해서 부분합 문제를 좀 분리시킨 듯 합니다. 자, 아무튼 1-4번 문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 문제에 와서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F3에서 F16까지, F3에서 F16까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F3에서 F16 영역에는 L7에서 L4에서 L7, L4에서 L7이면 여기네요. 주기를 빼고 여기에 목록 범위만 입력되도록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쭉 내려와서 범위를 잡고, 자, 먼저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자, 설정부터 오겠습니다. 설정부터 와서, 자,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효성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목록 범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 여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목록. 자, 그리고 여기 원본이라고 있죠. 이 원본에 지시된 범위, L4부터 L7까지 범위를 작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범위를 주어지지 않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원, 쉼표, 대리, 쉼표, 과장, 쉼표, 부장, 이렇게 직접 쉼표를 이용해서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그런데 지금은 범위가 주어져 있죠.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록 범위를 잡고 제한 대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하고, 자,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 여기는 그대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기 띄고, 데이터 띄고,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사원, 슬래시, 대리, 슬래시, 과장, 슬래시, 부장, 이렇게만 입력해라 라는 의미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에는 여기에 중지가 아니라 경고 아니죠. 이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는 직위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 확인. 자, 그리고 아래쪽에 대기에다가 자, 내용에 직위가 정확한지 확인. 자, 확인 띄고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ME 모드 한번 또 있나 볼게요. 자,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해라. 그 다음 F3, F16 영역에 데이터 입력 시 자동으로 한글로 입력되도록. 자, 우리가 커서를 옮기면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 한글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자꾸 한영키를 바꾸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액세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IME 모드란 사용자가 입력할 때 여기는 한글만 입력하니까 한글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여기는 영문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문이니까 이 칸에서는 영문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바꾸는 게 IME 모드입니다. 현재는 한글로 입력되도록 IME 모드를 한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글 또는 영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한글로 지시사항대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 설명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한번 쳐볼까요? 이응 쳤더니 직위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면 기존 데이터로 원래대로 변경을 누릅니다. 확인 눌러버리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무슨 값이었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취소를 눌러주시고 마지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자,
필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데이터에 필터 누르겠습니다. 필터를 눌렀더니 맨 위에 이런 내용들이 필터 기호로 나타납니다. 자, 성명의 성씨가 이 또는 박인이겠습니다. 성명 클릭해서 텍스트 필터, 그래서 텍스트 필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필터에 들어가서 맨 아래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명의 성씨가 이로 시작한다. 이씨라는 말은 성씨가 이 또는 박이라는 말은 이씨로 시작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작 문자에 이를 주겠습니다. 또는이죠. 또는 뭐인 경우 박으로 시작한다. 성씨니까. 만약에 끝 문자, 뭐 제외할 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시작 문자를 박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박씨와 이씨들만 나타나는 것을 최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 유효성 검사를 마무리하고 1-5의 시나리오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경우에는 먼저 이름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름 정의가. 자, 이 문제를 통해서도 뭐 정렬을 미리 해라,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라 이런 지시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본 시나리오 문제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11셀 여기 있습니다. C11셀의 이름은 자, 할인율로 이름을 정해라. 여기다 놓고 할인율로 가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할인율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0이면 여기죠. H10의 이름은 입금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했는데 오타가 났다. 그러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오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오타가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 메뉴로 와서 이름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 메뉴에 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는 문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올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시나리오가 두 개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문제에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 이름 할인율 인상으로 가겠습니다. 할인율 띄고 인상. 자, 띄어쓰기 정확하게 봐주십시오. 할인율을 20%로 기존의 현재 할인율이 15%였어요. 아까 우리가 이름을 변경해 놓은 15%였는데 이 이름을 자 할인율을 20%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기존에 0.15죠. 0.15. 자, 그러면 0.2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20%니까. 또는 직접 20%를 이렇게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변경할 값은 할인율입니다. 자, 기존 15%였는데 10%로 인하했을 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0.1 또는 10% 되겠죠. 자, 현재 주어진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죠. 두 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인상이나 두 개의 시나리오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결과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판매현황 시트에서 할인율 C11과 C11이 자, 인상이라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뭐를 자, 맨 H10의 이익금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인상과 인하에 대한 요약들을 확인하려고 한다. 인상 인하에 따른 무엇에? 자, 여기 H10. 자, 이익금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10이 이익값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H10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 누르면 자, 1-5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15%일 때는 9,700원이었는데 20%로 인쇄하면 5,800원, 10%로 인하하면 14,000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1-5 시트 바로 앞에 혹시라도 뒤에 그럼 이렇게 뒤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위치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에 관련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으니까 교환을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할 때 앞에 중복된 제거, 또 정렬할 때도 색상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할 항목이 바뀌고 있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그룹할, 만약에 지점명별 매출금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이게 없다. 자, 그러면 역시 지점명별 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점명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담당자별이다 보니까 그룹할 항목을 한 번 더 변경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울러 두 번째 부분합을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무조건 너무 앞서가는 거죠. 꼭 풀어주시라는 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분합 문제, 두 번째 부분합 문제에서도 부서 직급, 그룹할 내용이 부서별, 직급별, 또 직급별에 대한 색상도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 셀색, 글꼴색,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색에 대해서 맨 위로, 맨 아래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내용은 문제 설명과 오류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서 작업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 현재는 이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전도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유효성 검사 내용 설명을 보면서 현재는 IME 모드까지 지시가 해놨습니다. IME 모드까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필터를 통해서 이씨와 박씨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문제 설명 쭉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문제 모두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부터 이제 1강 진짜 파트 1에 해당하는 고급 필터부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자신감 챙겨서 고고싱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